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업계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먹었던 그 음식이 오히려 암세포에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암세포를 키우는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놓치시면 여러분은 평생 병원비로 수억 원을 쓰고도 왜 병이 낫지 않는지 원만하며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암과 식단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마치고도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암 재발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암세포가 발붙일 곳 없는 깨끗한 몸으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거실인가요? 아니면 병원 대기실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암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암의 재발과 전이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아주 깊이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70살의 김성태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하시고 매일 새벽 산을 타시던 아주 건장한 분이셨죠. 대장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만 해도 수술만 잘 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병원에서는 이제 완치 판정이나 다름없으니 관리 잘 하시라고 했죠. 성태님은 그때부터 정말 지독할 정도로 건강식을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세포가 간으로 옮겨가 있었거든요. 성태님은 제 진료실 의자에 앉아 1시간 동안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끊고 매일 채소만 먹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1년간의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드셨는지, 간식은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그런데 범인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성태님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사과와 바나나, 케일, 당근을 한가득 넣고 믹서기에 아주 곱게 갈아 주스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는 간편하게 어묵을 볶아 드시거나 햄 한두 조각을 구워 드셨던 겁니다. 본인은 이게 최고의 건강식이라 믿었지만 그것이 바로 잠자던 암세포를 깨우는 스위치였습니다. 자, 여기서 성태님의 아침 식단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믹서기로 과일을 가는 소리 기억하시나요? 윙 하며 모든 섬유질이 파괴되는 그 소리 말입니다. 성태님은 그게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과일의 세포벽이 다 깨지면서 그 안에 갇혀 있어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도 암으로 고생하셨거든요. 그때 저 역시 의사였지만 식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님 병수발을 들면서 제가 매일 아침 차려드렸던 식단이 사실은 아버님을 더 힘들게 했던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며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암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암 전문 병원과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1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 식단 하나가 생존율을 무려 3배나 바꿨습니다. 특히 일본의 암 환자 회복협회인 이주모 자조 모임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특정 음식 5가지를 완전히 끊음으로써 10년 생존율을 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같은 것들 말이죠. 냉장고에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가공육은 고기가 아니라 고기 모양을 한 화학 제품입니다. 고기를 예쁘게 보이고 오래 보관하려고 넣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독성 물질로 변해 위와 장의 점막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트 가공육 코너에 가면 그 선홍색의 예쁜 햄들이 나란히 진열돼 있죠? 그 색깔이 왜 그렇게 영롱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원래 고기는 공기와 만나면 갈색으로 변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예쁜 분홍색을 유지하는 건 바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 때문입니다. 이 녀석이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단백질과 결합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이건 학계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담배나 아스베스토스와 같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소시지를 구워주고 아침마다 샌드위치에 햄을 넣어 먹습니다. 1년에 햄을 몇 번이나 드시나요? 하루 한 개면 1년에 300개, 10년이면 3,000개가 넘습니다. 그 독소가 몸속에 쌓여 만성염증을 만들고 결국 암이라는 괴물을 키우는 겁니다. 햄을 구울 때 나는 그 고소한 냄새, 사실 그건 고기의 향이 아니라 인공 향료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우리 뇌를 자극해서 자꾸 먹게 만들지만 우리 세포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정제된 당분과 가공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빵, 면, 과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주스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더 많이 먹어치웁니다. 한마디로 당분은 암세포의 직통 연료입니다. 우리가 달콤한 것을 먹는 순간 암세포는 박수를 치며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태님이 매일 갈아 드시던 과일 주스가 왜 문제였을까요?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춰주지만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순간 섬유질은 파괴되고 당만 남습니다. 마시는 즉시 혈액으로 당이 쏟아져 들어오고 몸속은 순식간에 암세포가 살기 좋은 설탕바다가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갈증이 난다고 과일 주스나 믹스 커피를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암세포는 당분을 먹고 덩치를 키웁니다. 흰 식빵 한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 그 부드러움이 사실은 암세포에게는 성장을 위한 최고의 영양제가 되는 셈입니다. 밥을 드실 때도 하얀 쌀밥만 드시지 마세요. 그건 설탕 덩어리를 드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미나 귀리, 콩을 듬뿍 섞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암세포가 굶주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탄수화물을 드셨나요? 혹시 밀가루 가득한 수제비나 국수를 드시지는 않았나요? 지금 바로 댓글에 오늘 드신 메뉴를 적어보세요. 제가 하나씩 체크해 드릴게요.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죠. 이게 장 점막에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장은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어 장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독소들이 혈액으로 바로 침투합니다. 면역세포들은 이 독소들을 막느라 정신이 팔려 암세포가 생겨나도 감시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경비원이 밖에서 쓰레기 치우느라 집 안을 못 보는 꼴이죠.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밀가루를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살찔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음식이 나옵니다. 바로 튀김 음식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치킨과 감자튀김의 바삭한 식감, 정말 참기 힘들죠. 하지만 기름이 뜨겁게 가열되어 분자 구조가 뒤틀리는 순간 그것은 자연에 없는 인공지방인 트랜스 지방이 됩니다. 이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세포가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산소를 좋아하지만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번식합니다. 트랜스 지방으로 막힌 세포들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암세포에게 최적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죠. 특히 밖에서 사 먹는 튀김은 수십 번 재사용된 기름을 사용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벤조필에는 담배 연기보다 더 지독한 발암물질입니다. 여러분 주방에 있는 식용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기름을 아깝다고 여러 번 다시 쓰고 계시진 않나요? 연기가 날 정도로 펄펄 끓여서 요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것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튀김 요리를 할 때 그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그 소리는 사실 세포가 타들어가는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기름이 고온에서 산화되면 자유라디칼이라는 아주 고약한 녀석들이 생깁니다. 이 녀석들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건강한 세포의 유전자를 마구 공격합니다. 유전자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특히 감자나 탄수화물을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간식으로 즐겨 먹는 감자칩 한 봉지에 들어있는 독소가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안 피워도 암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타는 연기 자체가 폐포 깊숙이 박히는 독극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한 번 사용하면 무조건 버린다는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튀기는 요리 자체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물론 단백질 섭취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마블링 가득한 고기는 옥수수 사료를 먹여 키운 사육고기입니다. 이런 고기는 오메가6 지방산 수치가 너무 높아 우리 몸에 염증 폭탄을 던집니다. 일본 암센터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소고기는 한 달에 2번, 돼지고기는 한 달에 1번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고기가 장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독성 가스가 대장 점막을 자극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드시고 싶다면 삶아서 드세요.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고기 대신 생선을 드시는 겁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기름은 오히려 염증을 잠재우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붉은 고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고기를 구울 때 그 까맣게 탄 부분, 아깝다고 그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탄 부분에 들어있는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은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쥐에 암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고기 속의 철분은 너무 과하면 몸속에서 산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세포를 녹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장암 환자분들에게 붉은 고기는 독약과 같습니다. 고기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담즙산이 대장 내 박테리아와 만나 2차 담즙산으로 변하는데 이게 암세포의 분열을 돕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이나 드시나요?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시는 편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고기 섭취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 5번째 음식이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입니다. 우유는 송아지를 몇 달 만에 수백 킬로그램으로 키우기 위한 성장 호르몬 덩어리입니다. 성인이 된 사람이 이 성장 인자를 매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자꾸 자라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불행히도 암세포도 그 신호를 받고 무섭게 증식합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자료를 보면 유제품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발생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우유 속의 에스트로겐 성분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파는 요거트에는 맛을 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요거트가 사실은 설탕물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칼슘 때문에 드신다고요? 하지만 우유의 단백질은 산성이라 오히려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는 나라일수록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신 멸치나 뱅어포, 미역이나 진한 녹색 채소를 드세요. 거기 들어있는 칼슘이 훨씬 안전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유를 선택해보세요. 속도 편안해지고 몸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유제품을 끊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피부 트러블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이 독소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본론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단순히 안 먹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식탁을 무지개색으로 채우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의 채소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식물이 뜨거운 태양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방어물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속의 암세포를 공격하는 천연 미사일이 됩니다. 둘째, 발효 음식을 가까이 하세요. 된장, 청국장, 김치는 우리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청국장 속의 바실러스균은 암세포를 직접 사멸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으면 위 점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되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찬물은 우리 몸의 온도를 낮춰 면역세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은 30%나 떨어집니다. 반대로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세포인 NK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암세포를 찾아내 잡아먹습니다. 넷째, 꼭꼭 씹어 드세요. 침 속에는 페록시다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발암물질의 독성을 중화시켜줍니다. 한 입에 적어도 30번 이상은 씹으셔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적어도 30분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급하게 먹는 밥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한 입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도박판에 올리시겠습니까?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여러분의 방광과 타혀집니다. 오늘 하루만 먹지 뭐. 이 생각이 암세포에게는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태님은 저와 상담한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주스 대신 생채소를 씹어 드시고 햄 대신 두부를 기름기 없이 구워 드셨죠. 6개월 뒤 그분의 검사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간으로 전이되었던 암세포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담당 교수님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죠. 성태님은 지금도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식단이 약보다 강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하게 먹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들인 만큼 몸은 반드시 건강이라는 선물로 보답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햄, 설탕, 튀김, 붉은 고기, 유제품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5대 영양소이므로 즉시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둘째, 주스 대신 생채소를 씹어 먹고 고기 대신 등푸른 생선과 콩 단백질을 섭취하여 몸속 염증을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조리법을 튀김에서 찜이나 구이로 바꾸고 기름은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만 사용하세요. 여러분,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 가공육과 당분이 가득한 음료부터 정리해보세요. 유통기한이 남았다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서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수백 배는 더 큽니다.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하얀 쌀밥 대신 현미밥에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워 드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댓글에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의 실천력을 높여줄 겁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고 진실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현명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재료를 넣어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 최영호가 항상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건강의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